인천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문제의 쟁점을 풀어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영구입니다. 오늘도 인천 시민이 궁금해하는 지역의 핫 이슈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시작합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은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인천일보 김칭우 경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운영을 위해 독립 운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을 포함해 부산, 울산, 여수, 광양까지 4개의 항만공사가 설립돼 있는데요. 인천은 바다를 품은 도시인 만큼 과거부터 항만을 이용한 물류, 관광 등 산업이 활발한 도시였는데요. 지역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주는 항만이자 앞으로 세계에서도 경쟁력 있는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공사 운영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항만공사 지방 이양의 필요성과 인천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죠.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항만공사를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칭우 부장님, 항만공사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됐는데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이 지난해 15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50명 이상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 기준을 300명으로 상향을 했고요. 수익 기준은 30억에서 200억 원으로, 자산 기준은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인천과 부산 등 4개 항만공사와 준정부기관 38개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이미 마쳤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이 되면 관리감독의 주체가 기재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면서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가 관리 감독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큰 틀에서 인천항만공사의 사업과 운영 방식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임원진을 중심으로 인사 조직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방침으로 인천항만공사 자체 사업이나 인천시 사업 중에 해수부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한결 수월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원 인사에 대한 규정이 많이 완화되면서 오히려 해수부 출신 낙하산 인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관리감독 주무부처가 기재부에서 해수부로 변경이 되는 건데 앞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항만공사의 자치권과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9일에는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맹성규 국회의원은 지난해 항만법 개정안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김 소처장님, 맹성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맹성규 의원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항만공사의 관리권을 기존의 해양수산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에 기여하고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지방정부로, 그러니까는 인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천항만공사를 인천시에,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시에 이양하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 흐름에 맞게끔 항만공사를 이제는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맹성규 의원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아마 인천 시민들은 항만공사가 어디 있는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인천항 앞에 이제 항만공사가 있고 인천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인천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거나 인천시장이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책 입안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공공성 강화, 자치권 확보가 법안의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일단은 이제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항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기관시설이고 공공재다 보니까 이미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공공성이 나오느냐? 지난 2019년하고 2020년에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 개정안 핵심이 뭐냐 하면 항만의 배후부지를 개발을 했을 때 그 배후부지는 당연히 국가 소유의 항만 배후부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항만을 개발한 민간 사업자에게 그 배후부지의 소유권을 주고 뿐만 아니라 우선 매수 청구권까지 부여하다 보니까는 항만 배후부지가 국가 주도로 국가 소유로 해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의한 부동산 투기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항만의 배후부지, 항만 자체가 공공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가 역할해야 된다. 항만공사를 본래의 기능에 맞게끔 공공적 목적대로 항만 개발하는 데 이용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공공성 강화와 그다음에 자치권 권한 이양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김치구 부장님, 항만의 공공성 강화와 자치권 확보가 필요한 이유 또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이 됐지만 경영관리 주체만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항만 관련 정책 수립은 해양수산부가 하고 인천항만공사는 독자적인 항만 운영 정책 수립이나 개발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해수부 출신 낙하산 인사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는 인천항만공사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나아가 인천시가 해양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인천항만공사가 항만 개발 권한과 각종 사업 공모를 자율적으로 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천시의 해양 자치권 확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300만 도시 인천이 제물포 르네상스를 비롯해서 초일 도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항만을 개발하고 싶어도 일일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해양 관련 자치권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글로벌 주요 항만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 주도에서 지방 주도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노트르담시는 유럽 최대 항만인 노테르담 항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지만 항만 관리권이 노테르담시에 있어도 항만 운영과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요. 세계적인 항만으로 이미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 신항 배후단지 개발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제 김동철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민영화 논란도 좀 일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고 있음에도 민영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입니다. 1-1단계 214만 평방미터 중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개발해서 임대 중인 1구역 60만 평방미터를 제외하고 2구역과 3구역 148만 평방미터 그리고 1-2단계 41만 평방미터 전체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16년도에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 배후단지 민간 개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항만 배후단지의 본래 기능인 물류는 약화되고 수익성 위주의 부동산 난개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센데요. 우리나라는 국가 기관 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 관리권은 해수부가 갖는 항만 구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해수부가 항만법을 계약해서 일종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조성 토지의 사적 소유권과 우선 매수 청구권을 보장하면서 민간 건설사의 투기성 부동산 개발 분양 사업에 길을 열어줬습니다. 항만공사를 패싱하고 인천시당 배후단지 민간 개발과 같은 지금의 형태가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항만공사가 이를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공공개발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김동철 차장님, 인천신항의 민간 개발 이게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아마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방금 김칭호 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민사회 단체는 공항이라든지 항만, 상수도 같은 이런 국가기관 시설이면서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를 반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이라고 하는 이런 공공재를 민간한테 부동산 투기에 넘겨준다라고 하면 동의할 리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의 국회의원인 맹성규 국회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해가지고 국회 토론회를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도 그 당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시민사회랑 공동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대선 인천 지역 캠프의 관계자분들한테 항만 민영화 중단과 인천 신항의 공공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공약으로 채택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해서 그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이 후보,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등이 다 공약으로 채택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항만 민영화 중단과 그다음에 신항의 공공개발을 위한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같이 만들자라고 하는데 동의하고 협의기구 구성에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잠시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국회 토론회 때 우리 김치구 부장님이 그때 발제도 하신 거로 잘 알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정치권의 반응들을 아마 좀 더 가까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반응? 민영화 관련돼서 해수부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정부나 항만공사가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의 투자를 통한 적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인천 항만공사가 자산 규모를 따지면 한 4조 원대 됩니다. 그리고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컨테이너 터미널도 공사체를 발행해서 하는데 항만 배후단지 같은 경우에는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가량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을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좀 궁색한 변명 같고요. 해수부가 정부 재정의 한계를 감안해서 항만 적기 개발을 위해 설립한 게 바로 항만공사입니다. 민간 경영 개발, 민간 경영 기법까지 도입한 시장형 공기업의 항만공사의 재원 제달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거점 항만별 항만공사의 설립이라고 하는 해수부 스스로의 정책을 부정하는 꼴인데요. 부산의 경우에도 해수부의 갑질 행정을 지적해서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 항만공사의 자율성 논의가 한창입니다. 항만공사가 공공성에 기반한 항만개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고요. 최근에 유정복 시장은 경제계, 시민단체의 여야민정 구성 대응 협의기구 구성 제안에 적극적으로 화답을 해서요. 협의체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정치권도 시민단체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항만공사 지방 이양에 대해서는 편중된 개발과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김 소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중 개발, 중복 투자는 이미 이전서부터 진행돼 왔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항만공사가 이행됐을 때 국가 계획에 의해서 역할 분담을 맡게 되니까 오히려 거꾸로 중복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를 없앨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거기에다가 김치무 부장도 강조했던 것처럼 각 지역별 항만별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항은 부산항대로, 인천항은 인천항대로의 특성이 있는데 그렇게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항만 개발과 항만 정책들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히려 항만 도시 간 경쟁 체제가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치국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항만공사가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국가 기반 시설인 항만을 관리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항만 인프라 투자 편차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요. 우리가 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게 국도인지 지방도로인지 일일이 파악하고 달리지 않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흐름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요. 이것처럼 국가 인프라 투자는 당연하게도 중앙정부의 몫입니다. 지역 균형의 논리로 오히려 인천을 배제한 투포트 논리가 만연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천신항 과잉 투자론인데요. 여러 차례 정부 출연 기간이 의도적이던 그렇지 않던 간에 인천항의 물동량을 너무 작게 잡아서 인천신항 구축 시기를 늦췄던 것이 인천항만업계의 주된 입장입니다. 중복 투자가 아니라 편중 투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네, 인천 신항의 사례로 봤을 때 중복 투자 문제보다는 편중 투자가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충우 부장님과 해외 선진 사례도 좀 알아보고 싶어요. 해외 같은 경우는 항만 여기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항만공사가 도입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도 항만공사가 많이 도입이 됐었는데요. 해외 주요 성진 항만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 공공적 민관화가 대표적인 예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만의 지역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함부르크항, 벨기에의 엔트워프항 등 선진 항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계 최고의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의 경우에는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민간적 요소가 깊숙이 스며져 있습니다. 노테르담 항만공사는 로테르담시가 66.7%, 국가가 33.3%의 지분으로 구성된 공기업인데요. 사장은 노테르담 시장이 직접 임명하고 지역 자치권이 철저하게 보장된 사례입니다. 노테르담 항만공사가 관료주의적 체제를 벗어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 원칙을 대폭 도입하기도 했고요. 미국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도 민간 기업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준설에 국한한 지원만 할 뿐 어떤 일에도 끼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의해서 싱가포르 해사 항만공사 MPA와 싱가포르 항만 운영 주식회사 PSA로 분리해서 국가기관인 MPA는 항만 개발 계획 등을 수립하고요. 항만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PSA는 부두 운영 등 항만 운영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역화와 공공성 민관화로 승부를 걸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해외 선진 사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최적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소 처장님은 항만공사 운영 방향 어떻게 되는 게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김칭호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장이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을 선임하고 그 조직을 관할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침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우리 정부도 따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인천 지역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느냐. 방금 말씀 나눴던 보면 항만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청라하고 송도, 영종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어찌 보면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경쟁력이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거기 경우에는요, 지금 말씀 나눴던 보면은 공항과 항만, 도로 그리고 산업단지들을 총괄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만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공사와 항만공사가 통합된 것이 지역하고 연계해서 운영된다면 얼마나 더 지역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건가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 조직 개편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회공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를 국토부하고 교통부로 분리해서 교통부를 통합을 한다면 그러면 공항과 항만이 경제자유구역하고 어우러지는 그러한 공사체가 만들어져서 지방정부와 연계해서 대한민국과 인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인천항만공사보다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의 영향력이 더 안 미치는 곳이죠. 맞습니다. 예, 이거 뉴욕, 뉴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천도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인천에 있는 공항과 항만이 인천의 영향이 인천을 서로 주고받는 그죠? 국가 발전도 되고 인천 발전도 되는 이런 인천과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공항과 항만을 같이 운영하는 체계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김충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항만공사의 운영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9%,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 해운 물동량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하늘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바닷길과 하늘길, 철도 등을 묶어서 교통부, 교통운수부로 독립하는 것이 더욱 이치에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항만공사법에 시도지사와 항만공사 사장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권을 적극적으로 발동을 하고요. 김성원 처장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인천항만공사에 플러스해가지고 인천교통공사도 같이 묶어서 연안여객 그리고 하늘길, 바닷길 를 같이 개발하는 것도 교통 분야에서는 맞을 수 있고요. 경제 특구라고 하는 것이 경제 자유구역을 대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만과 공항에는 자유무역 지역이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다 하면 훨씬 인천이 대한민국의 성장의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을 광역지방정부로 이관을 하고요. 항만공사도 광역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천시당 대우단지는 전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항만물류 고유의 사업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토지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는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조직 개편할 때 두 분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만공사 지방 이양이나 항만의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 부장님, 관련법 개정 외에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정치권에서는 지방분권을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생겨났지 않습니까? 이들 사례처럼 인천도 그리고 부산도 특별자치광역단체로 성장시켜서 보다 분권화된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 수도권 집중을 우려한다면서 지방균형 논리로 수도권도 지방도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발목잡기식 논쟁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암묵적인 합의에 이른 해양항만의 자치권 이관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중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국회의원,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 울산, 경남 국회의원, 그리고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광주, 전남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특별광역단체 설립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항만공사를 지방공사화해서 특성화된 항만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친 여야 민정을 통해 활동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동철 의원도 같은 의견이시겠죠? 예, 최근에 그 항만공사의 항만자치권 확보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것은 인천의 민주당 소속의 맹성규 의원과 부산의 국민의힘 소속의 안병길 의원이 공동 주최를 했다는 겁니다. 부산과 인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항만 도시,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야 정치권이 항만 자치권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했다는 건 상당히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항만 도시들이 연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김치훈 부장이 주장했던 뭐냐면은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은 물론 지방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만법 개정안은 이렇게 여야 정치권이 항만도시 국회의원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인천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인천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야 민정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항만의 민영화 중단과 그 중단을 위한 항만공사 이양과 관련된 이 협의기구, 여야민정 협의기구에 적극적으로 정치권이 결합을 해서 이제 한 목소리를 내야 소기의 성과가 인천서부터 열리고 그리고 항만 도시에 확산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인천항만공사 지방 이양의 필요성과 인천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항만은 인천의 지역 경제의 핵심 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인천 항만이 세계적인 경쟁력 갖춘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사인나 이슈터치 김성원 사무처장님, 김칭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인나 이슈터치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인천 지역의 이슈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 그 쟁점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